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내년에 이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다라고 많은 이 투자 은행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이 오늘 내놓은 기사도 거의 같은 결에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JP모건 오늘도 증시 전망을 내줬는데요. 내년의 연준 과도한 긴축으로 증시는 더 심한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자신들에 대해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해줬는데 이 전략가들 내년에는 약세 전망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품에서의 리스크는 줄이고 회사채나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줬고요. 또 증시가 내년 초에 올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을 해줬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증시 전망들 다뤘지만 내년에 저점 테스트할 가능성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계속 그들의 긴축 기조를 번복하도록 강요를 받기 전까지는 시장 변동성 계속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에는 증시 반등을 좀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중앙은행들이 내년 언젠가는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2023년 말까지는 자산 가격이 회복할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 피벗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기 침체나 실업률 증가, 또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 자산의 하락, 인플레이션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할 거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하방 위험은 어쨌든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은 더 나은 경제 전망을 보일 수 있고 기업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네. 내년에 저점을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하반기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그 아주 유명한 하우스들은 대부분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내년 되면 뭐 몇 포인트에서 몇 포인트 사이에 갈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가려서 들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모든 자산들은 일드가 있습니다. 일드라는 게 수익률인데 부동산도 수익률이 있고요. 채권도 수익률이 있고 당연히 주식도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통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역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PER 밸류 15배 정도 하게 되면 7%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 3% 정도 하게 되면 금리가 약 4%에서 3% 후반대 정도면 주식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 EPS 하락 속도 그게 어느 정도 될 것인가만 이제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약한 경기 침체를 가능성이 높다. 침체라는 게 다 누구도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명확하게 규정도 못 하고 제 개인적인 의미지만 저는 침체라는 거는 뭐 역성장이 한 분기 정도는 확실하고 2개 분기가 예측이 가능할 때 빠져나온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면 전 침체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 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개인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S&P 3,400 정도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고 거기서 저점 테스트가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빠질 수가 있다. 저는 완전 무너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아마 3,400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우스에서 주가 포인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경제의 흐름이 내년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일드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주식 매력 포인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실적 외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모든 하우스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뭐 3,000포인트 깨진다, 뭐 2,800포인트 간다. 아니 지금 4,000포인트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에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워낙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투자은행에서도 가장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증시 전망 기사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 이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이 내년에는 상반기는 조금 비교적 어렵고 하반기는 더 반등을 할 수 네. 있을 것으로 이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두 오늘도? 번이나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원래 항상 2,000원씩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또 5,000원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좀 전에 또 2,000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섭다. 주식을 자꾸 떨굴락하는데 CPI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벌써 오늘 3,500분이나 들어와 주셨네요. 저희가 CPI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10시 반에 CPI가 나온다는 점 안내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저희가 지표 확인 같이 하고 연결 통해서 따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네.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씩 이제 홍보를 해드렸었는데 네. 저희 또 한경 온라인 회원 가입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고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조금 더 또 디테일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PD님께서 바로 댓글로 온라인닷컴의 이 홍보 링크를 띄워주실 텐데 여기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돌아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네, 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전망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마감 이후에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라클이 실적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1.7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2.7%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EPS 보시면 1.21달러로 예상치였던 1.16달러 상회했고요. 매출도 1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라클의 관계자는 이번 분기 매출액이 회사의 예상보다 2억 달러 정도 많은 수치였다고 전해줬고 이번 분기의 성장은 오라클 매출 중에서도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사업부가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관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또 40% 정도 증가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3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좀 낙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셰프라케츠 오라클의 CEO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124억 달러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본 거고 이 월가 전망치는 122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2억 달러 정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라클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후발주자긴 한데요. 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 중 하나고요. 지난주에 미국 국방부가 9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으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한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이 오라클을 선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네. 다 잘 나와줬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주가 오늘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85% 상승하면서 현재는 8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계속해서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를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따로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전 오라클을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 중에 특히 이제 클라우드랑 관계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은 역성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에 내놨던 가이던스가 여기서도 보게 되면 124억 달러인데 그 전에 전망치가 122억 달러, 겨우 2억 달러 차이죠. 네. 사실 2%도 차이가 안 나는 숫자인데 센티멘트가 그래도 클라우드는 성장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MS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같은 궤에 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뱉어내는 수준이었지 여전히 이 시장은 성장은 조금씩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저번에도 재무제표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제표를 보시고 이렇게 CEO가 컨콜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구나. 네. 이 정도만 파악하시게 되면 주가는 이제 바닥을 칠 때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될 때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가이던스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최근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